늦가을 아침, 서울 외곽 달동네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박은주는 새벽 5시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들 재현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맞선이 있는 날이었으니까. 70세의 은주는 거실 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30년 전 이사 올 때 발랐던 벽지는 이제 여기저기 뜯어지고 얼룩이 졌다.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도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이 집을 지켜온 지 벌써 5년. 아들 재현은 출판사 편집장이었지만 월급만으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새 집으로 이사 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재현이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다. 36세의 그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지만 요즘 들어 어깨가 많이 처진 것 같았다. 은주가 오늘 그 아가씨가 온다고 말하자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 2년간 어머니가 주선한 맞선만 해도 10번이 넘었다.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나가는 정도였다. 은주는 30년 된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다. 김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다는 아가씨가 정말 얌전하고 착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이 낡은 집을, 이 가난한 살림을 보고도 자신의 아들을 좋아해 줄 여자가 있을까? 오후 1시, 재현은 출판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후배 민수가 오늘 맞선이라며 물었지만 재현은 별 기대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수는 형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재현에게는 확신할 게 없었다.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30년 된 냉장고. 차도 없고 월급 3천만 원으로는 요즘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들이 쭉쭉 늘어선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됐다. 저런 곳에 사는 여자가 우리 집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은주가 현관문을 열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수진이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오래된 집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었다. 어머, 여기 냄새가. 수진이 인상을 쓰며 중얼거렸다. 재현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수진은 거실을 둘러보며 더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낡은 소파, 브라운관 TV, 삐걱거리는 마루바닥. 모든 것이 8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소파가 삐걱 소리를 내자 깜짝 놀랐다. 은주가 차를 대접하며 강남에서 온다는 수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수진은 계속 코를 킁킁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수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진은 밖으로 나가더니 10분이나 있다가 돌아와서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차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서둘러 짐을 챙기고 나갔다. 재현은 창가에서 그녀가 급히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골목 어귀에서 수진이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진짜 최악이야. 집이 완전 판자촌이야. 냄새도 나고 나 도망쳐 나왔어. 재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은주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입을 꽉 다물었다. 침묵이 흘렀고 은주가 담담히 말했다. 저런 아이는 우리 며느리 될 수 없어. 재현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은주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저런 애가 들어와봐. 매일 집 탓만 할 텐데 뭐하러 들어와. 하지만 재현은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가난이, 이 낡은 집이 부끄러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재현은 출판사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새로운 소설을 기획하며 현실을 잊으려 했다. 수진의 뒷담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판자촌, 냄새난다는 말들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주에 또 한 분이 온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다. 재현은 지쳤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은주는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며 고집을 부렸다. 토요일 오후 두 번째 여자가 왔다. 영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수진과는 달리 소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아늑한 집이라며 칭찬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았다. 영희는 집의 낡음에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재현의 효심을 칭찬하고 요즘 그런 남자가 드물다며 좋아했다. 재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영희는 마포구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다고 했고 아이들이 정말 귀엽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영희는 재현의 출판사 일에도 관심을 보였고 은주의 음식 솜씨도 칭찬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다. 재현이 이번엔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영희가 언제쯤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요즘 전세도 너무 비싸서 마포 쪽만 해도 3억은 기본이라며 재현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재현이 그게 중요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희는 자신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다. 친구들은 다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다고 했다. 재현이 이 집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고 물었지만 영희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전세라도 구해서 독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은 다들 분가해서 산다며 애매한 대답을 했다.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시계를 봤다. 오늘 정말 즐거웠다며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고는 떠났다. 이번에는 욕하며 가지는 않았지만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재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은주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다. 저런 애들은 우리와 마음이 다르다고 돈만 생각하는 애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현은 영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36살 남자가 어머니와 월세집에서 살고 있으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은주는 화가 났다. 내가 나를 버리고 가면 그게 효자냐고 물었다. 그날 밤 재현은 잠들지 못했다. 작은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동네라서 그런지 별이 잘 보였다.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 들어간 지 10년. 나름 성실하게 일했고 편집장까지 됐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빚을 졌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다 보니 돈을 모을 기회가 없었다.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자책이 들었다. 은주도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마당에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내 아들이 저렇게 위축되어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사실 그녀도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가는 며느리, 돈만 생각하는 며느리는 원하지 않았다. 진짜 우리 재현이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까 하는 간절함이 밀려왔다. 월요일 아침, 은주는 시장에서 오랜 친구 정숙을 만났다. 정숙이 요즘 어떻냐고 재현이 맞서는 잘 되고 있냐고 물었다. 은주는 말도 마라 요즘 애들은 다 돈만 밝힌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숙이 말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 새로운 사서가 있다고 했다. 정말 착해 보인다고 나이도 30 안 됐다고 했다. 은주의 눈이 반짝였다. 도서관 사서라. 재현이가 책을 좋아하는데. 정숙은 매일 보는데 정말 얌전하고 성실해 보인다며 한번 소개받아 볼래 하고 물었다. 그 아이 이름이 지우라고 했다.
은주는 내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재현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한 분 더 소개받기로 했다고, 이번엔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했다. 재현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고, 자신도 지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내 직감이 그렇다고 했다. 정수기가 직접 봤는데 정말 착하다더라고 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은주는 그래, 마지막이라고 대답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강한 예감이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그런 며느리가 올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가고 마당의 감나무에서 마지막 낙엽이 떨어졌다.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은주의 마음만큼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 돈이나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마포구립 도서관 2층 문학 코너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드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서지우는 그곳에서 반납된 책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분류하고 있었다. 29의 그녀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지만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천사 같은 사서로 불렸다. 지우에게는 집에 빨리 갈 이유가 없었다. 원룸 전셋집에는 책과 작은 화분들, 그리고 하얀 고양이 책이만이 그녀를 기다릴 뿐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지우에게 책은 친구이자 위안이었다. 할머니마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도서관에서 책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그런 지우에게 동네 이웃 정숙이 찾아왔다. 정숙은 할머니 생전에 지우를 많이 도와주었던 분으로 지금도 딸처럼 아껴주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효자라고 했다. 연애에 별 관심이 없던 지우였지만 정숙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토요일에 그분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정해졌다. 토요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긴장보다는 묘한 설렘이 있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옷장을 열어보니 화려한 옷은 없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작은 가방 하나. 지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얀 고양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선 지우는 버스를 타고 달동네로 향했다. 창밖으로 점점 높은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낡은 집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도 이런 동네였으니까.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으며 지우는 어디선가 나는 김치찌개 냄새를 맡았다. 정겨운 냄새였다. 좁은 길 양쪽으로 늘어선 오래된 집들이 따뜻해 보였다. 오후 2시, 지우는 30년 된 단독주택 앞에 서 있었다. 녹슨 대문과 마당의 감나무 한 그루가 인상적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집이 생각났다. 박은주가 대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했다. 70세의 은주는 단정한 옷차림에 자상한 미소를 지었다. 지우를 집 안으로 데려가면서 예쁘다고 연신 칭찬했다. 거실에서는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난 2번의 맞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여자였다. 지우는 집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30년 된 브라운관 TV, 낡은 소파, 삐걱거리는 마루바닥. 모든 것이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이 집이 정말로 좋았다. 정겨웠다. 할머니 집 같아서 좋다고 말하는 지우를 보며 재현은 깜짝 놀랐다. 지난 두 여자는 낡았다고 냄새 난다고 했는데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지유가 좋아한다는 연년세세라는 소설이 바로 재연의 출판사에서 낸 책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 신기해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여자를 만난 재연은 기뻤다. 책 이야기, 일 이야기,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저녁 시간이 됐다. 은주는 지유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권했고 지유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배추김치가 올라왔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다. 지유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진심으로 맛있다고 감탄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 맛이라고 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지유는 은주의 요리 비결을 물어보기도 하고 재현은 지유의 도서관 일상을 궁금해했다. 은주는 지유가 토지나 대지 같은 고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마음에 들어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대화가 잘 통했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시간은 어느새 밤 9시가 됐다. 지유가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도 가져오지 않은 지유를 보며 은주와 재현은 오늘 하룻밤 머물다 가라고 권했다. 지유는 고민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래된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은주가 급하게 대야를 가져다 놓자 잠옷 차림으로 나온 지유는 서둘러 물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재현이 괜찮다고 말해도 지유는 당연한 일이라며 함께했다. 세 사람은 새벽까지 물 새는 곳들을 막고 치웠다. 지유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도왔다. 은주는 지유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르구나. 다음 날 아침, 지유는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마당도 쓸고 화분에 물도 줬다. 은주가 뭘 그런 걸 하냐고 말려도 지유는 그냥 좋아서 한다고 했다. 재현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봤다. 지유가 마당에서 감나무 아래를 쓸고 있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다. 정말 우리 집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을 함께 먹으며 지유는 정말 편안한 밤이었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푹 잤다고 했다. 집이 낡아서 불편했을 텐데도 너무 좋았다고, 할머니 댁에 온 것 같아서 좋았다고 했다. 은주는 지유가 더욱 마음에 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사람 마음이란 쉽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 후 일주일 동안 지유는 퇴근 후에 종종 재현의 집에 들렀다. 은주는 의도적으로 작은 시험들을 해봤다. 허리가 아프다며 야외 화장실 청소를 부탁해도 지유는 기꺼이 도와줬다. 김치가 떨어져 간다고 하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담가주겠다고 나섰다.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도 지유는 수리비 아낄 겸 얼음으로 버텨보자고 제안했다. 보일러가 나가서 찬물로 설거지할 때도 원래 찬물을 좋아한다며 불편해하지 않았다. 재현도 지유에게 점점 끌렸다. 지유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었다. 지유는 이 불편한 집이 좋다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따뜻함이 그리웠다고 했다. 재현은 지유의 솔직함이 좋았다. 조건이나 계산 없이 순수하게 자신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고마웠다. 은주도 점점 확신하게 됐다. 이 아이는 진짜였다. 하지만 은주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혹시 지유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닐까? 동네 친구 정숙에게 물어봐도 지유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 없는 착한 아이라고 했다. 그래도 은주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벌가 회장 부인인 영자였다. 은주는 영자의 아들 도연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지유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 재현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확신하고 싶다고 했다. 영자는 처음에는 그런 시험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결국 도연에게 말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은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게 마지막이었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 마지막 잎사귀가 하나 남아 있었다. 곧 그것도 떨어지고 겨울이 올 텐데 과연 지우는 그 추운 겨울을 함께 날 수 있을까? 진짜 며느리라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은주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우가 정말로 자신들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돈과 화려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겨울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진짜 시험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도현이 나타났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자란 32세의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세련된 부유함이 묻어났다. 명품 시계, 고급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그는 어머니 영자로부터 은주의 부탁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황당해했다. 엄마, 그런 시험이 필요해. 좀 유치하지 않아? 하지만 영자는 간곡히 부탁했다. 은주가 정말 간절해한다고, 아들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도연은 결국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사실 그에게는 재미있는 게임 같기도 했다. 도연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우연을 가장해서 지우에게 접근하고 자신의 매력과 재력을 슬쩍슬쩍 드러내며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만약 지우가 흔들린다면 재현 어머니의 걱정이 맞는 것이고, 만약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다. 수요일 오후 지우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재현의 집에 들르려고 하루 일찍 퇴근한 것이었다. 요즘 지우는 그 집에 가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 있었다. 따뜻한 은주의 웃음과 재현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그리웠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혹시 마포구 방향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지우가 고개를 돌리자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가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의 시계가 반짝반짝 빛났다. 도현이었다. 5분 정도 후에 올 것 같아요.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가 처음이라서요. 도연은 지우를 슬쩍 관찰했다. 화장기 없는 단정한 얼굴,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 재현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타입이었다. 버스가 왔고 우연히 두 사람은 나란히 앉게 되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저는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회사 일로 이쪽에 왔다가 서지우입니다. 지우 씨, 좋은 이름이네요. 혹시 이 근처에서 사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자신이 강남에서 사업을 한다며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이쪽까지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은근히 드러내는 말들이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도연은 완벽한 우연들을 연출했다. 지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지우가 자주 가는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했다. 지우 씨, 여기서 뵈네요. 도연은 매번 놀란 듯한 연기를 했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들이었다. 그는 지우에게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비싼 디저트를 대접하기도 했다.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하며 최근에 성공한 프로젝트들과 해외 출장 경험들을 언급했다. 지우는 도연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모습은 없었다. 그저 예의 바르게 대화에 응하고 고맙다고 인사할 뿐이었다.
도연이 비싼 선물을 주려고 해도 정중히 사양했다. 정말 괜찮아요. 커피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연은 지우의 반응이 신기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의 재력에 관심을 보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곤 했는데 지우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다. 금요일 저녁 도연은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지우가 재현의 집에 가는 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좋은 곳에서 식사하실래요? 아,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제가 아는 정말 좋은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강남에 있는 곳인데. 지우는 미안하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도연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새로 산 차라서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길가에 세워진 것은 최신형 고급 세단이었다. 도연의 한 달 용돈으로도 살 수 있는 차였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차였다. 지우는 잠시 차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정말 고맙지만 저는 버스가 편해요.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지우는 도연을 뒤로하고 재현의 집으로 향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특이한 여자네. 재현의 집에서 은주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이 지우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과연 지우가 흔들리지 않을까? 지우가 집에 들어오자 은주는 평상시처럼 반갑게 맞이했다. 지우야, 늦었네. 뭔가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아는 분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했어요. 재현이 궁금해했다. 아는 분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지우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분이라고만 대답했다. 은주와 재현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저녁을 먹으며 지우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은주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재현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불안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그 다음 주 도연의 접근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다. 지우의 도서관으로 직접 찾아와서 책을 빌리는 척하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지우 씨,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 소설 읽고 싶어서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지우를 보며 도연은 생각했다. 정말 성실하고 차분한 여자였다. 하지만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드라이브 어떠세요? 남한산성 쪽으로 단풍 구경. 죄송해요. 주말에는 항상 갈 곳이 있어서요. 지우는 매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연이 아무리 좋은 곳, 비싼 곳을 제안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은 도연이 지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명품 브랜드의 예쁜 목걸이였다. 작은 선물인데요. 지우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지만 지우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정말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한테는 별것 아니에요. 도연이 자신의 경제력을 강조했지만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안 돼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연이 지우 주변에 나타나면서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잘생기고 부유해 보이는 남자가 도서관 사서를 쫓아다닌다는 이야기였다. 지우의 동료들도 궁금해했다. 지우 씨, 요즘 자주 오시는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 금수저 같던데요. 그냥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 부럽다. 나도 저런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우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다. 오히려 요즘 재현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했다. 도연 때문에 재현의 집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은주는 점점 초조해졌다. 도연이 지우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우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불안했다. 혹시 지우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재현도 눈치챘다.
요즘 지유가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는 것 같았다.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어머니, 지유 씨한테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하지만 두 사람은 직접 묻기도 어려웠다. 아직 공식적인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지유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다. 지우야,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은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시험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주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어때? 그 아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 글쎄요. 이모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별 관심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자. 내가 누군지 확실히 밝히고 정말 직접적으로 접근해봐. 알겠어요. 언제 할까요? 내일 토요일이 좋겠다. 은주는 마지막 시험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유가 재현과 함께 있는 곳에 도연이 나타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지유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과연 지유는 어떤 선택을 할까? 가난하지만 진실한 재현을 택할까? 아니면 부유하고 매력적인 도연에게 마음이 흔들릴까? 은주는 잠들지 못하며 내일을 기다렸다. 진짜 며느리와 가짜 며느리를 구별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감나무는 이미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은주는 믿고 있었다. 지유라면 분명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토요일 오후 늦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재현의 집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지유는 평소처럼 은주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재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도연 때문에 조금 복잡했던 마음도 이곳에 오면 평온해졌다. 지우야, 요즘 좀 바빠 보이던데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도서관 일이 좀 많아져서요. 재현도 눈치채고 있었다. 지유가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다. 아직 그들 사이는 애매한 관계였으니까. 점심을 먹고 세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은주가 나가보니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도연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지유 씨 계신가요? 은주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드디어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도연을 보고 지유는 깜짝 놀랐다. 재현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남자가 누구지? 왜 지유를 찾아온 거지? 지유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거실을 둘러봤다. 30년 된 낡은 집, 오래된 가구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분히 관찰했다. 도연 씨 어떻게 여기를? 지유는 당황했다. 도연이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았을까? 자신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재현이 일어서며 물었다. 지유 씨,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저는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도연이 재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유 씨와 우연히 알게 되어서요.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됐다. 재현은 도연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며 위축감을 느꼈다. 이런 남자가 지유를 찾아올 정도라면. 은주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죠.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도연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는 지유 씨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연을 바라봤다. 지유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부탁으로 지유 씨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도연이 은주를 바라보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님,
지유가 의아해했다. 네, 박은주 이모님은 저희 어머니의 오랜 친구세요. 이모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지유 씨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재현은 어머니를 바라봤고 지유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현이 계속 말을 이었다. 이모님은 정말로 좋은 며느리를 원하셨어요. 돈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요. 지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시험.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일종의 시험관 역할을 한 거였습니다. 지유 씨에게 접근해서 물질적인 유혹을 해보고 흔들리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재현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재현아,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는 확실히 알고 싶었어. 지우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아이인지. 지유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현의 우연한 만남들, 친절한 대화들, 비싼 선물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럼 그동안 죄송합니다. 지유 씨,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시험이었어요. 도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지유 씨에게 최고급 레스토랑, 명품 선물, 고급차, 해외여행까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지유 씨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현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유에게 이런 시험을 했다는 것이 미안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사실 저도 지유 씨와 몇 번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요. 그는 정중하게 지유에게 말했다. 지유 씨, 저와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진짜로 제안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다. 도현의 진짜 마음이었다. 저는 대기업 임원이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어요. 지유 씨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고 원하는 건 뭐든지. 도현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젊은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삶이었다. 재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은 지유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낡은 집과 가난한 살림밖에는. 은주도 긴장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도현이 진짜로 지유에게 청혼하다니. 지유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현 씨. 좋은 제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유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지유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고했다. 제가 찾고 싶었던 건 함께 살아갈 가족이에요. 화려한 것보다는 따뜻한 것을 원해요. 지유는 재현과 은주를 바라봤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정말 따뜻한 가족이구나.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재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비가 새는 지붕, 삐걱거리는 마루, 30년 된 냉장고. 저한테는 그 모든 게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 집에는 진짜 사랑이 있거든요. 지유는 계속 말을 이었다. 도현 씨는 좋은 분이에요. 분명히 저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유가 재현을 바라봤다. 저는 재현 씨와 어머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요. 재현은 감격스러웠다. 지유가 자신을 선택해준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도현은 아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지유 씨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는 재현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축하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재현도 도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은주는 지유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은주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다. 하지만 정말 확신하고 싶었어. 우리 재현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지유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어머니 마음이니까. 너는 정말, 정말 좋은 아이구나. 은주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며느리, 진짜 딸 같은 며느리를 드디어 만난 것이다. 도연이 떠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유 씨, 정말, 정말 고마워요. 재현이 말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은주가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평생 함께할 가족이야.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다. 앙상한 감나무 아래에서 재현과 지우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지유 씨, 저는 많은 걸 줄 수 없어요. 이 낡은 집과 가난한 살림밖에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재현도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럼 앞으로 평생 함께 해주세요. 네, 평생 함께 할게요.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진심은 평생 간다. 이제 내 아들 곁엔 흔들리지 않을 아이가 있구나. 그날 밤 지우는 재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작은 방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확신이 들었다. 도현과 함께했다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평안은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옆방에서는 은주와 재현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지우는 정말 우리가 꿈꿔온 며느리야.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지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따뜻한 가족이었다. 자신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따뜻한 봄 같았다. 진짜 사랑을 찾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작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도연의 고백, 시험의 진실, 그리고 자신의 선택.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정말로 잘한 선택이었을까? 잠시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올라왔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작은 마당에서 함께 보던 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지우는 알고 있었다. 돈이 있으면 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재현과 은주 어머니가 있는 이곳이 자신이 정말로 있고 싶은 곳이었다. 낡은 집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곳, 가난하지만 따뜻한 곳.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도왔다. 은주가 깨어나기 전에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밥을 지었다. 어제의 모든 일이 있었지만 지우에게는 이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머, 지우야. 벌써 일어났구나. 은주가 부엌으로 나와서 지우가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뭉클해했다. 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은주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어제 너를 시험한 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님. 지우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해해요. 어머님도 재현 씨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재현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다. 어제의 일이 꿈 같았지만 지우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지유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 준비, 생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일상에 대해. 며칠 후 도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 하나를 들고 왔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지유와 재현, 은주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지유 씨 정말 축하해요.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도현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재현 씨 부럽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재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도현 씨도 좋은 분 만나세요. 도현이 가져온 선물은 작은 화분이었다. 겨울에도 피는 꽃이라고 했다. 작은 선물이에요. 이 집에 어울릴 것 같아서. 고마워요, 도현 씨. 잘 키울게요. 지유가 화분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도현도 마침내 진짜 축복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저는 이만. 행복하세요. 도현이 떠난 후 지유는 그 화분을 마당 한쪽에 놓았다. 작지만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 추운 겨울에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그들의 사랑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피어날 것 같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은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지우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우아한 한복을 선택했다. 재현도 검은색 한복을 맞췄다. 은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잘 어울린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식장은 동네의 작은 교회였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였다. 지유의 친구들, 재현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정숙 이모도 왔다. 지유와 재현을 연결해준 고마운 분이었다. 이 할미가 제대로 소개해준 것 같지?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결혼식 당날 지유는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부터 정말로 재현의 아내가 되고 은주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교회로 가는 길에 지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행복할게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감동적이었다. 목사님의 축복기도, 서로에게 하는 사랑의 맹세,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 윤재현, 서지유 두 사람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 평생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재현과 지유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주는 객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좋은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구나.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은주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 재현이 감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정말 꿈 같아요. 지유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가난한 살림에 불편한 것도 많고.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지유의 말에 재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유 말이 맞아요.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죠. 결혼한 지 한 달 후,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재현이 다니던 출판사가 경영 악화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현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 집에 돌아온 재현의 얼굴은 어두웠다. 지우야, 미안해,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지우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면 돼요. 은주도 아들을 위로했다. 재현아, 너무 걱정 마라.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재현은 다른 출판사를 알아보거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고, 지우도 도서관 일을 계속하면서 가게의 보탬이 될 수 있었다. 걱정 마세요, 재현 씨. 저도 일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2달 후, 재현은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월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지우도 도서관에서 승진하여 책임 사서가 되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아이들이 다시 안정을 찾았구나. 은주가 안심하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도록 할게요. 재현이 말했다. 하지만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여기가 우리의 첫 번째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 지우 말이 맞아. 이 집에서 시작한 우리 사랑이니까. 재현도 동의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세 사람은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완전히 이 집의 주인이 되었고, 은주는 진짜 딸을 얻은 것 같았다. 봄이 되자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기 시작했다. 지우가 심은 작은 텃밭에서도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와, 정말 잘 자랐네. 재현이 감탄하며 말했다. 지우가 정성껏 기르더니 이렇게 잘 자랐네. 은주도 뿌듯해했다. 우리 가족도 이 채소들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저녁 식탁에는 지우가 기른 채소들로 만든 요리들이 올라왔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다. 어느 날 지우가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우의 얼굴에는 신비한 미소가 떠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우가 머뭇거리자 은주가 걱정했다.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지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가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말? 정말이야? 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정말이에요. 은주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 집에 새 생명이. 정말 감사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떻게 키울지. 걱정 마라, 지우야. 내가 잘 도와줄 테니까. 은주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재현도 지우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한 집에서 태어나겠네.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지우는 생각했다. 저 나무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5년이 지났다. 이제 그 집에는 귀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첫째 아이에 이어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집안은 더욱 활기찼다. 할머니 이것 봐요. 5살 된 첫째가 마당에서 꽃을 꺾어와서 은주에게 보여주었다. 우와, 예쁘네. 우리 손자가 할머니 주려고 꺾어왔구나. 은주는 손자를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75세가 된 지금도 건강하고 활기찼다. 지우와 재현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었다. 재현의 출판사는 성공했고
지우도 도서관에서 관장까지 승진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그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왜 아직도 여기 살지? 재현이 농담조로 물었다. 여기가 좋잖아요. 우리의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인데. 지우가 대답했다. 그래, 맞아.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야. 마당의 감나무는 이제 더욱 크고 튼튼해졌다. 가을이 되면 단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서 저녁 바람을 쐬고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 재현이 말했다. 뭐가요? 5년 전 도연 씨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그때 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믿게 된 것 같아요. 은주도 말했다. 그때는 미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어. 덕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머니를 생각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지우와 재현은 마당에 나와 앉았다. 후회하지 않아? 뭘요? 도현 씨를 선택하지 않은 것.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오히려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왜요?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평생 가잖아요. 우리처럼요. 재현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우 씨. 나를 선택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좋은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5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훨씬 더 깊어진 사랑으로. 집안에서는 은주가 손자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창밖으로는 지우와 재현이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돈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진심은 평생 간다. 우리 가족의 사랑처럼 말이야. 감나무에 달린 마지막 감 하나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이 가족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처럼.